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국토부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며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 경우 별도의 신고 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지난 11일 직방의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단독 다가구 월세 월평균 거래량은 전년 대비 6.26% 감소한 월평균 5,736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단독 다가구 월세 가격은 55만 7,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54% 올랐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노후주택이 줄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는 여전하지만 2주 전보다 하락폭이 감소한 것으로 서울 권역별로는 송파, 강남, 강동, 마포, 서초, 동작 등이 하락했으며 노원, 관악, 서대문, 중랑, 성북 등은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탈세를 위해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주택의 매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요,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할 때 금액과 지역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고요.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하단에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도 메시지까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바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분 이분이십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앞서서 부동산 상황 짚어보는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우리가 각종 세금을 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은 2020년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사항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매년 이제 지표로 삼는 가격, 특히 이제 주택에 관련된 공동주택이든 개별주택이든 단독주택을 개별주택으로 하니까요. 그런 이제 공시가격,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연초에 표준주택, 특히 이제 전국 주택의 50만 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아파트에 관련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의 가격을 변동시킵니다. 작년에도 올랐었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가격대가 시세와 얼마만큼 근접하느냐. 이게 또 현실화율인데요. 현실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세에 근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더 많아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면서 매년 바뀌어지는 주택 가격이고요. 특히 이제 종부세 강화와 관련된 내용, 작년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종부세가 올해부터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내년에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이제 어렵지 않겠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냐가 또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어느 정도 또 현재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꼭 아실 필요 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변동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11년도부터 2020년도 약 10년 정도를 따져봤을 때
2011년도에는 10년도 대비 0.3% 정도가 올랐고요. 실제적으로 2012년도는 4.3% 정도가 전년도 대비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 4.1%였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주택 관련된 공시 가격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경기 변동이라든가 외부적인 영향 이것도 많이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 쭉 오르면서 2010년도까지는 5.97%까지 현재 변동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4.44, 그다음에 2018년도 5점, 그리고 거의 지금 2020년도 되면 5.98, 거의 6%대. 현재 2016년도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현재 변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별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현재 2019 작년도만 비교하게 되면 작년도에는 5.23% 정도가 변동이 생겼었는데 올해는 5.98% 정도 조금 소폭 오른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14.01% 정도가 전년도에 기준점을 변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도에 올해는 14.7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주변 이제 주택 가격도 오르지 않고 실제로 거래도 안 되는 부분에서 공시가격만 올려서 실제로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고가 주택이 없는 실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기라든가 인천, 그다음에 대전, 울산 뭐 이런 지역들 특히 이제 오를 만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세별로 따져봐야겠죠. 시세 구간별로 했을 때 9억 미만이냐, 9억 이상이냐.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9억 원을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고가주택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9억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종부세 대상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점을 딱 만들어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5.23%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5.98%, 그중에서 3억 미만이 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는 현재 마이너스 2.48%가 작년도 변동률이었는데 올해는 1.9% 정도만. 그리고 이제 3억에서 6억 구간 같은 경우도 5.45%에서 3.93%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억에서 9억까지 가는 구간은 실제 작년도에 너무 많이 올렸죠. 14.93% 정도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세금 부담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좀 낮은 수치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높습니다. 8.49% 정도 되고요. 9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9억 원 이상 고가의 주택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16.39%가 21.12%로 변동상이 생겼고요. 9억에서 12억까지 또 12억에서 현재 15억까지 구간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변동률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현재 15억이 넘어가는 주택부터는 15.30%를 나타낸 19년도 대비 현재 26.15% 올해는 변동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거고요. 30억 이상은 더 큽니다. 그랬을 때 30억 이상은 12.86%에서 27.40%이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고가의 주택에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라. 뭐 이런 경우 같습니다. 또 시세 구간별로 봤을 때 공동주택이 현실화예요. 시세와 공시가격이 현실화, 실제로 얼마만큼 현재 시세를 따라가느냐. 그랬을 때 거의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68% 정도 됩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8.1% 정도가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 반영이 되는 현재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8.1%를 69%대까지 현재 올렸고요. 이제 소폭 올리면서 이제 조세 저항을 좀 막기 위한 거겠죠.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 심할 테니까요. 그 기준 봤을 때도 9억 원 미만이냐 9억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9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현재 72.2%대까지 현재 현실화를 높이겠다. 이제 100에서 70% 이상까지 높이겠다는 얘기고요.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68.1% 정도 작년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미만 주택보다는 9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들, 고가의 주택을 겨냥한 정책이 현재 눈에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별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올해는 서울이 14.73% 정도 현재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2.72, 세종이 5.76,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를 형성하고 있는 충남, 전북, 제주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적으로 시세 공시가 변동이 그만큼 높지는 않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붉은색 라인들이 대부분 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고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투기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 14.73%, 그중에서 25개 자치구를 쭉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이 변동이 생겼는가? 단연컨대 서초 강남이죠. 서초 강남이 가장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거고, 워낙 고가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9억 이상 되는 주택, 9억 원 미만짜리 주택들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양천구와 영등포, 용산, 마포, 중구, 성동구, 그다음에 광진구, 송파구,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개발이 붐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끌어내고 있는, 집값 상승을 비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대부분 공통점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 특히 강변 이 중심으로 했을 때 정말로 강남에 버금가는 고가 주택들이 즐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국의 이제 전국이나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시세 수준별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27.40%가 30억 이상, 거기 27.43%가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억 이상 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제 변동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표시했던 부분은 30억 이상이 되는 주택들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거의 30억 미만부터 15억 이상부터. 그래서 경기와 현재 제주도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 서울 중에서는 서울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까지가 30억 이상 되는 주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래가는 더 높겠죠. 이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마포, 양천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영등포, 동작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가격이 상승 여력이 충분해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죠. 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같은 경우는 뭐 단연히 들어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의 평균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얼마냐? 그걸 이제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2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3천만 원 정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조건들이 맞춰진 지역들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뭐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9천만 원, 뭐 현재 9,200만 원대짜리도 있고요. 이거 평균 가격, 평균 공동주택 가격을 전체적으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평균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전국 최고 10위 공동주택 가격 현재 공시가격을 보시게 되면 서초동에 있는 트라우마하우스가 현재 계속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지금 현재 60억, 70억 가까이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100평이 넘지만 100평 넘는 가격에 평당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는 호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산, 한남, 강남 지역으로 봤을 때 삼성동의 아이파크 1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65억 정도. 실제 거래 가격은 더 비싸다는 얘기겠죠. 또 강남 도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 이런 지역들을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4월 29일, 현재 4월 29일날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계도 기간, 그래서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 6월 달부터 6월 17일까지 현재 검토 결과를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6월 26일 날 정도 되면 공동주택 가격 조정 공시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10월에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또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또 얼마큼 높아지냐에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그만큼 많아진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2020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사항 살펴드렸고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는요, 이런 투자 포인트를 살려서 강남의 가치는 가져가면서도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두 지역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가구가 많은 만큼 많은 분들 찾으실 것 같은데요. 입지와 호재 통해서 매력 살펴볼까요? 네, 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굉장히 많죠. 그중에 이제 업무시설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직장 인구가 그만큼 얼마만큼 수요가 되느냐를 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역삼동이 이제 테헤란로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구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테헤란로 인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에서 한 3, 4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또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는 삼성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개발축이 계속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테헤란로에서 현재 서리풀 공원을 통해서 또 장제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사당과 또 방백권역까지도 현재 테헤란로 연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역에서 서초까지도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강남역에 한창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철역세권 또 현재 환승역이 생기게 되면 전철 그 주변이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각종 업무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포인트도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IT 기업이라든가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현재 이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젊은 층 인구들이 많죠. 아직 미혼인 직장인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5룸 불량 원룸의 오피스텔 깨끗한 주택을 굉장히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남 또 역삼이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자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의 편의점, 현재 백화점 시설부터 교통시설들, 광역교통망, 버스, 전철까지 다 연결돼 있죠.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병원들, 그다음에 주변의 관공서 여러 가지 건들이 충분히 다 갖춰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시세가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주변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게 되면 2012년도, 16년도에 준공된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들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강남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래프 현상이고요. 현재 보합을 유지한 후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 가장 알맞은 형태죠. 떨어질 일이 없이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투자 가치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업무와 숙박 시설로 두 동이 만들어지고 또 녹지 공간을 통해서 그 주변에 휴양 조건도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또 다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직장분들이 어떤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따라서 수요도 집중된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당연히 현재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했지만 전체로 봤을 땐 그룹 통합 사업 외에 기타 시설들,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무 시설도 들어온다. 그 얘기는 그만큼 다른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실질적으로 GTX A 노선과 C 노선, 위례 신사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통합 교통망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계속 연장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 현재 짙은 회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상업지가 용적률이 변화가 생기고 종상해라든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일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저렴합니다. 임대 예상가는 전세 시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따라서 투자 금액은 4,900에서 7천만 원. 굉장히 소액이죠. 월세 가능하면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꽤 큽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4,900에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현재 굉장히 알짜 투자다 보셔야 되고요. 테헤란로 직장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다 보셔야 됩니다. 서울 최대의 상권, 당연히 강남역 상권부터 여러 가지 상권들이 있죠. 거기에 직업군까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가능한 유일한 오피스텔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로 보나 호주로 보나 아쉬울 게 없는 지역이니까요.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물론이고요.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량 원룸 오피스텔 소개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주역 주변에서 이번에 방 3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1, 2인 가구가 많은 강남구 논현동 안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니까 원룸과 투룸이 많은 지역인 만큼 쓰리룸 어렵게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강남 서초 지역은 현재 소형주택들, 특히 다세대 주택들, 신축 건물도 굉장히 풍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으로 그 투룸 가격도 굉장히 높게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투룸 기준 4억 8천만 원, 4억 9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투자에 적합하다 보셔야 되고요.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9호선 라인에 또 연결되어 있죠. 거기에 원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다. 거기에 2호선 라인에 또 역삼역, 위로는 7호선의 학동역, 그리고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되고 있는 강남역까지 연결됩니다.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한 15분이면 도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교통망이 굉장히 잘 갖춰질 수밖에 없는 강남의 중심 중에 중심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반포IC 구간부터 해서 현재 경부고속도로, 현재 이 도로가 현재 지하화가 되면서 주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이제 직장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볼거리가 또 풍부해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점선 같은 경우는 현재 신분당 연장선이 강남역부터 신사역까지 일단 개통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전철역마다 현재 환승역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신노년역과 노년역은 환승역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전철역만 8개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강남 차배용과 연결된 또 의료 관련 시설들, 또 직장인들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언주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삼성동과 또 만나게 됩니다. 복합개발지구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발이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강남 역세권에 있는 대형 상권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 그다음에 현재 서초와 강남을 연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지역에는 또 백화점 시설과 면세점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교통망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상권들 또 그 주변에 먹거리 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 때가 되면 어깨를 부딪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가 예전 좋았을 때는 어깨를 부딪히며 다닐 정도로 굉장히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붉은색 라인, 특히 이제 노란색은 이제 주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 라인은 당연히 전철역과 가까운 보통 3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랬을 때 종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 업무 상업이라든가 근생 또는 주거 복합 시설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업무와 상업이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더욱더 많이 확충이 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들, 전철역마다 실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강남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 연구소, 그 주변에 있는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료 관광객들이 장기적으로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 호텔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 호텔부터 해서 의료 관련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신노년역부터 현재 삼성중앙역 봉사역까지 그 주변의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거 공간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탄천 정비 사업부터 해서 한강 정비 권역까지 다 들어가 있죠. 송파와 강남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그 메인에는 이제 코엑스와 현재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당연히 교통망 환승 이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현재 통합사업 현대기아자동차가 이제 본사가 들어서고, 그 주변에는 판매 전시부터 해서 호텔, 아트홀이라든가 그 주변에 공연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현재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을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이 삼성동을 굉장히 더욱더 뜨겁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상 구간을 나누어서 개발할 수밖에 없으면 워낙 개발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국제 업무라든가 문화 거점 마이스 또는 현재 전통 문화, 스포츠 특화까지 연결되고요.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고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선까지 같이 연결되고, 당연히 환승장 시설에 이용객이 많아지겠죠. 하루 이용객만 60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있는 코엑스 지하 상권 가지고는 이제 소화가 안 됩니다. 당연히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당연히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2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 현재 강남 지역에 있는 투룸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고요.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뭐 소액이긴 하나 1억 6천만 원부터 1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원주역의 3분 정도, 3에서 5분 정도 거리의 초육세권 평지 입지고요.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대형 상권 배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구성들이 좋고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비스 면적이 또 별도로 있죠. 서비스 면적이 보통 8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방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2개 갖춰져 있고요.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해서 실제로 수요들이 굉장히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투자 가치가 상승한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신다면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또 3룸으로 쓸 수 있는 복층식 3룸 두 채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주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서 풍기 현상 빚어주고 있는 방 3개짜리 주택인데도 투룸보다도 가격 경쟁력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유의할 점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짚어주실까요?
실제적으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내년, 후년, 이걸 뭐 1, 2년을 두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된 주택들이 신축으로 거듭나고 그 신축 주택들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높아지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 특히 강남 서초에 현재 실제적으로 고가의 아파트 단지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다세대 주택을 굉장히 투자 여건으로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투자 여건은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동산 알아보고 싶어도 아주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향후 전망은 이라는 주제의 무료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1대1 무료 전화 상담입니다. 무료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시간 채워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본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 모셨어요. 부동산계의 올킬,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사님, 오늘 저희가 공략해볼 두 지역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요새 소형주택,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주택인데, 게다가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공간 활용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복층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 소형 복층 아파트와 역삼동 소형 그것도 뭐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복층을 충분히 공간 활용으로 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복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공간 활용에 아주 유리한 두 지역의 부동산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우선 공개합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김채영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5호선과 8호선 함께 지나는 천호역 근처에서 복층형 1.5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저희 복층의 1.5룸으로 합리적인 아파트를 첫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천호동 이러면은요, 강동구 안에서도 번화한 그 지역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강동구가 뜨고 있잖아요. 강남 4구로 뭐 편입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인기가 있고 선호하고 투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강에 이렇게 접해 있고요. 천호역이 이제 5호선 있죠. 8호선이 또 연장되죠. 또 게다가 이제 9호선도 이 인근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의 호재를 아주 탄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천호역이고요. 천호역 같은 경우는 저 의정부에서 광역버스가 의정부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뭐 이쪽 인근에 있는 분들, 이곳에 이제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정부에서도 출퇴근을 할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고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우선 뭐 가까이에는 공원도 있고 뭐 가까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편리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우선 이제 이곳에는 병원도 종합병원도
강동 성심병원 있죠. 또 현대백화점 있죠. 또 이쪽에 지금 행정 업무타운이 지금 강동 세무서만 나와 있는데 요 강동 구청역에 구청, 보건소, 경찰서 쪼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곳, 행정타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 그 하남 인근 쪽에 미사 인근 쪽에 또 이제 업무단지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뭐 유적지 있죠. 광나루 저쪽에 한강공원 있죠. 올림픽공원 이쪽에 승상산이라든지 영일 근린공원까지 자연 인프라도 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구 안에서 가장 번화한 천호동에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5호선과 8호선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 근처에서 만나보고 있고 뭐 한강도 가까운 데다가 학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거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은 그런 합리적인 아파트를 가져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5호선과 8호선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만은요. 여기 지하철 연장 소식도 있는 것 같던데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일단 이제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는 천호역 주변에 지금 여기 뉴타운 천호 뉴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쪽으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인근이 다 재정비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천호역 지금 이 소형 아파트가 천호역 중에서도 로데오 거리 있는데 번화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에 젊은이들 수요가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 풍부한 곳이고요. 우선 또 이곳은 이제 앞으로 뉴타운과 이렇게 재정비 촉진 지구가 되면 도로, 주거, 복지, 상업 등 도시 환경이 이제 완전히 개선될 거고 또 이제 로데오 거리와 연계된 공원이나 보행로 조성도 하고 또 이제 거리도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천호 134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과 이주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의 개발 이익을 톡톡히 볼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지금 재개발 아파트가 또 그 유명 브랜드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일단은 주변에 이렇게 업무단지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강동구가 자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업무단지가 일자리가 자꾸 창출이 되고 또 이제 또 고덕 비즈밸리도 지금 한 38,000명 고용 효과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화유통 상업존, 비즈니스 R&D 지식산업존, 또 뭐 호텔 컨벤션 센터, 위락시설존, 그린 생태 체험존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미사 쪽 강변 대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도 굉장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완공 예정이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늦춰질 것 같고요. 지금 이케아나 롯데백화점도 이제 입점 예정이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기업체가 지금 100여 개 입점돼 있고 또 이 지역은 2030 플랜에서 서울권 개발 계획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또 고용 창출 효과 38,000명 이상으로 아마 이상으로 창출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이거하고 연계돼서 또 미사 지역이나 하남 지역에 계속 인구 창출이 이 업무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권 4차 산업의 기반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의 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또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이제 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단지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강동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이렇게 주르륵 넓게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주거 지역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또 젊은이들은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이 고덕 지역이나 이쪽도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이 소형도 뭐 복층이기 때문에 복층이 방 하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뭐 1, 2인
뭐 1인 가구만 원룸은 살았었는데 뭐 2인 가구도 넉넉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실 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지역을 하나 딱 선정하셔서 그 지역에서만 고르시는 게 가장 잘 가장 잘 선택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을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2030 플랜의 이 핵심 지역으로 속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이곳의 인구 밀도가 더욱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 호재도 중요한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호재 만나볼까요? 그렇죠. 이제 교통 호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출퇴근 거리, 걸어서 뭐 역까지 몇 분 거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깝냐고. 그래서 이런 소형 주택은 어느 분은 뭐 자동차 대수가 주차수가 얼마나 되느냐 많이 물어보셔요. 근데 소형 주택은 그 지하철 인근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차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교통을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찍하고 뭐 이런 조금 싸고 조금 벗어나서 이런 데 얻는 분들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 이제 교통, 지금 8호선 연장이 저 구리시를 넘어서 별내까지 지금 연장 계획이 있는데 한 2023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또 이제 요 9호선도 4단계가 이제 연장해서 이제 뭐 하남 미사 지나서 앞으로 저기 교산 신도시까지 이제 길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또 5호선 또 연결되죠. 이 하남 지역까지. 그래서 교산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교통은 점점 저 옆으로 더 넓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이제 또 하나 도로도 또 제2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제2고속도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안성 구간까지 2020년, 22년 개통 예정이고 또 2차 안성에서 세종 구간까지 2025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제2고속도로가 생기면 아무래도 그 항상 도로 주변에 새로운 그런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이쪽으로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뭐 6만 6천여 명 앞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고속도로가 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로 교통은 물론이고요. 5호선과 8호선, 9호선 연장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강동구 천호동에서 저희가 복층형을 강조해주고 계신데 1.5룸 아파트, 그럼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아파트 하면은 너무 뭐 고가인데 지금은 여기 소형 젊은이들이 탁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뭐 요즘 호텔형 인테리어로 갖춰진 건데 금액은 아직 2억대 초반입니다. 2억 1,000부터 2억 7천만 원이고 또 임대 금액은 1억 9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인데 실투자 금액은 거의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갭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저 임대 금액 그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20만 원에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근데 요새 금리가 좀 내려가서 또 월세 수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또 대출 금액은 활용을 하시면 1억 6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 1억대의 뭐 수익도 보시고 미래 가치,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에서 복층형 1.5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3호선 양재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복층형 구조의 1.5룸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지역의 젊은 직장인분들 한 번쯤 알아보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바로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역시나 복층형으로 찾아주셨는데 일단 뭐 강남 지역 굉장히 가까울 것 같은데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강남에 있는 지금 준비한 이런 이 부동산도 뭐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은 1.5룸에
원룸이 인기였는데 아무래도 좀 공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도 있고 그래서 조금 뻥 뚫린 복층을 요새 많이 또 새로 이제 뭐 디자이너들이 건축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지금 계속 인기 있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강남 하면 삼성동 요번에 현대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허가가 났죠. 착공 허가가 나서 그 지역을 파생 지역으로 이 테헤란로 일대와 지금 이제 강남 축을 이은 저 신분당선 일대 이런 쪽 뭐 저 옆에 이제 그 강남의 동서로 남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얘기가 뭐 강남 불패다 하는데 조금 불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강남은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강남 하시잖아요. 교통으로는 뭐 워낙 다 이제 환승하면 교통 좋고 앞으로 교통 지하철이 또 노선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강남은 이제 개발 그 여지가 많은 곳이고요. 또 우선 이제 보면은 강남 복잡하죠. 근데 이제 자연 인프라까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선정릉이나 뭐 이런 유수지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양재천도 있고 뭐 양재 시민의 숲 이렇게 뭐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입지도 있고 뭐 보면은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모든 게 학군이라든지 강남은 참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도 많이 짓고 좀 싸게 많이 이렇게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꾸준히 집가가 조금 떨어지길 바라는데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네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왜 그러냐 업무 단지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지금 롯데 칠성부지 지금 개발 예정에 있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예정에 있죠. 국제별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문정 법조단지, 수서역세권,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해서 그 지금 오피스텔 주변으로 둘러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도 도보로도 뭐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시더라도 우선 먼저 1등 지역, 2등 지역, 3등 지역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강남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또 추가적인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만나볼까요? 워낙 많이 알려져서요. 예, 강남 하면은 삼성동 진짜 우리나라 앞으로 중심축이 될 것 같아요. 이 경제 효과도 또 더더욱 늘어나고요. 지금 GBC가 착공이 이제 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서 여기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쭉 잠실 운동장까지 72만 제곱미터를 이제 새롭게 또 업무단지로 탄생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또 이제 지하 도로가 또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점차적으로 인구 밀집이 되고 그만큼 주거시설은 강남이 점점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현대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통합 사옥이 지금 105층으로 건설되고 있고 국내의 최고 높이로 건설되고 있죠. 그러면 주변에 뭐 전시 컨벤션 센터, 공연장, 호텔, 업무 시설, 판매 시설 이렇게 6개 동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그 경제 파급 효과가 265조에다가 고용 창출 효과가 122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쪽에 강남의 어떤 주축으로 점점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교통이 또 밀집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영동대로 지하 사업 지하 6층까지
쭉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GTX라든지 KTX라든지 아니면 뭐 위례 신사선 뭐 해서 2호선, 9호선 다 연결이 되고 교통의 중심지로 이제 탈바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 좋고 뭐 업무 단지 많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되겠습니다. 또 옆으로 가면 테헤란로 쪽으로 이제 르네상스 호텔이 요번에 뭐 38층까지 높은 2개 동이 또 건설이 되고 이제 완공이 됩니다. 10월 달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또 한 7천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고 또 이쪽에 조금 그 교대역 쪽으로 이 강남 우측이죠. 좌측으로 가면 또 롯데칠성 그 코롱부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꾸준히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강남 쪽에는 일자리가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또 양재우면 R&CD 특구해서 지금 뭐 연구단지라든지 뭐 또 열어보면 자연 녹지 지역도 있지만 유통단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뭐 이쪽에 고소득 특히 이 강남에는 뭐 월세 소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소득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런 계속 좀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뭐 찾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강남 쪽이니까 대표적인 교통 호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어서 만나볼까요?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새 많이 이제 눈여겨보시는 게 GTX죠. GTX A, C, D가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D가 이거 지금 노랗게 했는데 이제 새로 또 편입이 됐죠. 그래서 A, C, D가 여기 삼성동 쪽으로 오는데 지금 그 오피스텔 인근에 들어오는 게 바로 양재에 또 그 GTX C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개발 이득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은 뭐 위례 신사선도 되어 있고 신분당선도 지금 바로 그 양재나 그 강남역에 뭐 신사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고요.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용산이나 삼성동까지 연장 예정이고요.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도 뭐 위례에서 신사까지 더 이제 강남이 이제 편리하게 조금만 걸어도 역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KTX 같은 경우도 이 북부가 연장이 돼서 삼성동을 거쳐서 이렇게 수서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복정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철도를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촘촘하게 조성되는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이런 곳에 1.5룸 복층형 오피스텔의 투자 금액도 궁금하고 내가 이런 강남의 핵심 지역에 투자한다면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살펴주시죠. 네, 이제 지금 금액이 좀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하죠. 저렴한 이유는 예전에 그 분양가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금액보다 조금 더 한 5천만 원 올려서 지금 다시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전에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는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예, 부가세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임대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액이 강남에서 3, 4천만 원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임대 금액은 뭐 2천만 원에서 월세를 원하시면 월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이 금액은 지금 저렴한 금리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소득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금액, 대출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60, 70%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뭐 1억대 초반으로 1억 뭐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뭐 강남의 그 대로에 있는 똘똘한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이렇게 똘똘한 투자가 가능한 복층형 오피스텔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료 1대1 상담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저금리 시대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 분, 그리고 4시에 한 분, 총 2분만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